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초연결 사회의 사물 인터넷 개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사회의 챕터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비스, 기술 및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3장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서비스, 기술 및 유망 산업 분야 3.1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달라질 미래 생활상 3.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비스, 그 다음에 주요 기술,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상상해 보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현될 미래 서비스들, 인공지능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무인 비행기, 드론, 3D 프린팅 등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기술, 즉 3D 프린팅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바이오 공학 등이 부상하고 이들 주요 기술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기술들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1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달라질 미래 생활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와 음악을 들려주는 알람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에 맞춰 놓았다. 원하는 시간에 어김없이 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들이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멜로디와 음악을 감미롭게 들려주면서 단잠을 깨웁니다. 내가 침대에 빠져나오자 자동으로 집안의 조명이 딱 켜지고 출근을 위해서 집을 딱 나서면 집안의 조명들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사례 두 번째는 스마트키를 들고 차에 접근을 하면 내 차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자리에 딱 앉으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고 물론 내 차는 자율 자동차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으면 회사로 가자라고 목적지를 말하면 똑똑한 녀석이 알아서 나를 회사로 데려다 줍니다. 운행 중에 오늘의 뉴스라고 말하면 자동차에 내장된 그 소형의 DMB에서 뉴스 채널이 등장하고 음악 이렇게 말하면 카 오디오에서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사례 세 번째가 내 스마트폰으로 미국에서 메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어 문서로 영어로 읽기가 귀찮으니까 한글로 읽어를 누르자 바로 한글로 번역이 되고 이메일 답변은 한국어로 말하자 그 내용이 영어로 저장되어서 전달이 되고 나는 이런 자동 번역기를 통해서 전 세계 어느 누구와도 부담스러운 외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 사례에서 보듯이 미래 우리의 생활상은 앞으로 급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는 4차 산업혁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비스 첫 번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현될 미래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면 자동차 분야에는 자동차와 인공지능 로봇이 결합된 자율자동차가 등장하여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스마트폰만 키면 원하는 장소의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최적의 교통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무인 비행기인 드론의 경우
더욱더 진화되어서 주소만 입력을 하면 정확히 사람과 물건을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3D 프린팅을 통해서 생산하는 재료의 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비스 두 번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비스의 특징 또한 기술 융합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인공지능, 로봇공학, IoT,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바이오 기술, 재료과학과 같은 분야의 획기적인 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결과 온오프라인 세계의 완전한 통합과 융합이 완성이 되어 사용자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지능적으로 사물을 제어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사이버 세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동화 기계나 장비가 내장된 그런 자동화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으로 바뀌어서 다른 장비와 센스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것 또한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3.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비스 3 인공지능 플랫폼 사용 예입니다. 인공지능의 음성인식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개인에게서는 가상의 개인 비서와 같은 그런 지능형 기계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이폰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하고 모바일 검색은 물론이고 일정 관리, 전화 걸기, 메모, 음악 재생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 비서 서비스 애플의 시리와 같은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반의 서비스 장치인 아마존의 알렉사 이런 것 등이 출시된 바가 있습니다. 알렉사는 현재 에코닷, 아마존 탭 등의 자사기기에 내장이 되어 사용 범위를 넓혀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알렉사는 단순한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진화 중임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아마존 에코 등 자사의 기기에서만 탑재된 그런 폐쇄성에서 벗어나서 레노바 등 타사의 음성인식 비서기기나 LG의 전자냉장고, 포드의 자동차, 월풀의 세탁기 등 다양한 제조업체들의 제품에서 알렉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3.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비스 4. 음성인식 개인 비서 제품 현황입니다. 아이폰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 삼성의 S보이스 등이 있습니다. 3.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입니다. WEF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바이오 공학 등이 부상한다고 합니다. 물리학 기술이라든가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의 융복합 및 가상 물리 시스템 간의 연결로 새로운 기술 및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이 됩니다. 물리학 기술로는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로봇공학, 신소재 등이 있고 디지털 기술로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물학 기술에는 합성 생물학 등 유전공학, 스마트 의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3D 프린팅과
유전공학이 결합된 생체 조직 프린팅도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무역진흥공사인 코트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에서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빅데이터 분석, 자율로봇, 시뮬레이션, 수평 수직 통합형 시스템,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3D 프린팅, 증강현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가트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의 유망 기술 메가트렌드로는 인공지능의 민주화, 디지털 생태계, DIY의 바이오 해킹, 초몰입 경험, 유비쿼터스 인프라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가트너의 유망 기술의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 1995년도부터 적용된 사이클입니다. 기술의 성숙도를 시각적으로 도식화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해서 거품기를 지난 다음에 각성기, 성장기, 안정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망 기술인 하이퍼사이클은 발생기에 올라가서 거품기를 지나 각성기 다음에 안정기와 성장기와 안정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 기술적인 티핑 포인트의 발생 시점을 보면 2018년도 인구의 90%가 무한 용량의 무료 저장소를 보유를 하고 있고 2021년도에는 미국 최초의 로봇 의사가 등장하고 2022년도에는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2023년도에는 최초로 상업화된 인체 삽입형 모바일 폰이 등장할 것이고 인구의 80%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디지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2024년도 인구의 90%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2025년도에는 소비자 제품 가운데 5%는 3D 프린트로 제작이 되고 2026년도는 미국 도로를 달리는 차들 가운데 10%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것이고 2027년도 전 세계의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술이 저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산업, 바로 실버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죠. UN 규정상 우리나라는 2018년도 고령사회, 즉 고령 인구 비율이 14%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경우이고 고령 사회는 14% 이상인 경우입니다. 2020년 기준 고령 인구의 비율이 17.5%를 기록할 것이고 37개의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25년도에는 20.6% 기록을 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이 됩니다. 2035년도에는 31%, 2050년대에는 40.1%, 2070년도에는 46.7%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즉 1955년도에서 63년생 은퇴 시기와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맞물리면서 경제력과 소비력을
모두 갖춘 6070 세대를 위해서 실버 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실버 사업으로는 홈케어 서비스, 유료 양로 및 요양 서비스, 노인 전용 의료 서비스 산업, 케어 하우징 절차 운영 사업, 노인 대상 관광 산업, 노인 식품 이런 것 등이 유망 업종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국가 실버 산업의 성장 전망을 보면 2025년도에 미국은 3조, 일본은 8천억, 중국은 3조, 한국은 약 17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버 산업의 시장 규모를 보면 2020년에는 72조, 2030년에는 170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 헬스 산업입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이란 국민 건강 증진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업이 포함이 됩니다.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전망은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큰 유망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생체 정보 수집을 하고 맞춤 원격 진료 등과 맞물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바이오 헬스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혁신 방안은 기본 비전은 글로벌 바이오 헬스 중심 국가를 달성하는 것이고 목표로는 바이오 헬스 혁신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1번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 헬스 투자를 가속화하고 두 번째 바이오 헬스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오 헬스의 혁신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네 번째로는 바이오 헬스의 글로벌 협력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 산업을 보면 4차 산업 관련 일자리 급증 및 소프트웨어 발전에 따른 삶의 변화입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크 앤더슨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지배를 예측을 했습니다. 많은 인프라 중심에는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또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적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주요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에너지 제어, 바이오 제약, 가상 증강 현실 시스템, 드론 제작 관리 및 운영, 스마트 금융 시스템, 스마트팜, 스마트 자동차 등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 적용 사례인 스마트 팩토리를 보면 제품 제조 시에 더 이상의 인력 투입 없이 기계끼리만으로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국내의 IoT 시장을 전망을 보면 2025년에는 38조 원이 넘는 시장 규모로 기록이 전망이 됩니다.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보면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의 대규모 집합입니다.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 위치 정보와 SNS를 통해 생각과 의견을 분석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스포츠, 의료, 유통, 마케팅 분야 등에서 사용 중이고 방대한 데이터 수집, 처리, 활용,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전망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산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2020년부터 3년간 총 1,516억 원이 투자되어 있고, 빅데이터 플랫폼 10곳과 센터 100곳이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국내의 빅데이터 시장 전망을 보면 2021년 전년도 대비 5.5%의 성장한 2조 296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6.9%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2025년도에는 2조 8,353억 원 기록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빅데이터 산업 전망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빨라진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일반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도 빅데이터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마이데이터 산업 확산과 같이 다양한 산업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현대화 가속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로우코드나 노코드 플랫폼 등이 등장함으로써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산업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입니다. 인공지능은 기억과 학습, 추론, 판단 등 두뇌가 하는 고급 작업을 컴퓨터에서 두뇌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작업을 재현하는 컴퓨터 지능입니다. 이에 기반한 인공지능 산업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응용 분야로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 의료 분야에 진출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 관련 AI 기술이 빠르게 진보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국내의 인공지능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AI 시장은 2021년에 전년 대비 24.1%의 성장을 해서 9,435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5.1%를 기록을 해서 2025년까지 1조 9,074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기술 산업입니다. 3D 프린팅은 다양한 가공 소재에 열을 가해 녹인 후 겹겹이 쌓아 올리는 적층 가공 기술입니다. 기존 프린트의 평면 상태의 그림이나 문자 인쇄와는 달리 3D 프린팅은 여러 가지 입체 모형 제작이 가능합니다. 주요 활용 분야로는 바이오, 전자 소재, 자동차 산업, 항공 산업, 소비재 생산, 의료 산업 및 건설 산업 등입니다. 환자의 맞춤형 인공 장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프린팅 기술 산업의 활용 분야별 특징을 살펴보면 자동차 산업 분야는 예비 부품이라든가 도구, 지그, 고정 장치 및 최종 사용 부품 제작 등에 활용이 되고 최근에는 단종된 자동차의 부품을 3D 프린트로 제작해서 자동차를 복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한국 산업 분야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항공기 제트 엔진 제작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주요 엔진용 연료, 노즐 같은 주요 부품을 생산을 하고 소비재 산업 분야에는 고분자 액체를 축출을 하여 자외선을
슛에서 모양을 성형하는 리퀴드 인터페이스 기술을 이용해서 제작한 신발들이 나오고 있고, 복잡한 모양의 신발을 정밀하고 빠른 속도로 제작이 됩니다. 의료산업 분야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 최근에는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혈관이라든가 고관절, 인공뼈 등 보형물 제작하고, 스웨덴에는 3D 바이오 프린트로 줄기세포를 찍어서 완전한 연골 조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는 2022년 3D 프린트로 환자의 과거의 코 모양을 출력해서 연골 구조물을 인공코를 환자에게 팔뚝에서 자라게 한 뒤에 이를 코에 인식하는 그런 성형수술이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뼈 조직을 3D 프린트로 찍어낸 뒤에 이를 동물에 이식시킨 다음에 재생해서 실험하는 게 실시가 되었고, 건설 산업 분야에서 미국에는 텍사스주의 오스틴 인근에 3D 프린팅 주택 단지를 건설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분양이 예정이고, 주택 건축 기간이 단축되었는데 한 5일에서 7일 정도에 걸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싸고 품질은 아주 좋은 그런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산업입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국가정책, 신종 해킹 사건 등 외부 변수에 늦게 반응하는 이런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의 기술 특성상 시장을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건이 터진 후 해결책으로 새로운 정보보호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재테크 근무 시행으로 클라우드 환경 전환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네트워크 보안이라든가 컨텐츠의 데이터 보안 등이 정보 보안 시장의 주요 분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CCTV 부품이라든가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 등 비대면 보안 기반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이런 정보 보호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 산업의 전망을 보면 2019년도에서부터 21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사용 후 재충전을 하여 다시 쓸 수 있는 2차 전지 산업입니다. IT 기술이 접목되는 전기차라든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첨단 전자기기의 시장 확대로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요 분야를 보면 자동차의 경우에 친환경, 고연비 및 소형화하는 3대 요소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세계적인 환경 이슈로 인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고 유지비 또한 적게 드는 친환경차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가장 잘 맞는 자동차가 친환경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터리는 전기차의 전부를 상징하는 부품이고, 하이브리드 차의 연비를 높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시장 전망을 보면 전 세계의 자동차용 배터리의 시장 규모가 2020년 기준 약 33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연 평균 성장률이 4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1년도 약 8억 달러에서 2025년도에는 39억 달러로 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비스 기술 및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써 챕터 3장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